어저께 한철수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분명히 그저께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총리 안 하겠다. 총리 안 한다고 밝혔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어저께부터는 급부상한 새 인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딱 보니까 한덕수 전 총리를 했던 분이 아주 유력하다는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새 정부 총리에 한덕수가 유력하다는 겁니다. 그 윤석열 인수위원 측 분들의 이렇게 얘기는 경제라든가 외교 안보를 이렇게 함께 아우를 적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노정부의 경제부총리라든가 총리를 역임했던 노무현 때 했습니다. 노무현 때. 윤 당선인이 이르면은 내일 지명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본인은 또 이랬습니다. 국가가 필요하다면 봉사하겠다. 궁합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무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가 유력한 것으로 오늘 이제 결과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주미대사를 지낸 한 총리입니다. 경제와 외교 안보를 아우를 수 있는 국정 통할의 적임자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인사는 한 전 총리가 유력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 윤 당선인의 최종 결심이 남은 단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오픈될 것 같으면은 막 거의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돼가는 단계가 아닌가 하고 느껴집니다. 아직 뭐 최종 프로세스가 끝나지 않아서 뭐라 말하기 힘들다 이렇게 연막은 피고 있지만 이런 정도 나올 정도 같으면은 상당히 유력하다. 아니마 총리의 한덕수 총리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국가가 필요한다면 봉사를 또 하겠다. 본인도 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됐다면 미리 내부 조율이 거의 다 된 단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이날 한 총리를 접촉해가지고 총리 수락 의사를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최근 한 전 총리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진행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한 전 총리는 경제관료 출신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내고 두각을 나타냈고 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 또 미국 의회 비준 동의에 또 관여했고 주미대사까지 지냈고 또 경제와 외교 부분의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이런 경력 때문에 윤 당선인이 강조해온 소위 경제 또 외교 안보 이걸 같이 통합하는 총리 책임자로서는 상당히 검토될 대상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알려진 바는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근접됐다. 아니 한덕수 총리로 낙점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 전 총리는 전북 전주 출신이고 윤 당선인 측 인사는 172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협치를 고려할 때 한 전 총리가 호남 출신한 점도 고려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은 4월 1일 그러니까 내일이나 이번 주말 총리를 지명할 가능성도 크다라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걸 보면은 임박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주변의 한 총리에 대해서 지역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실력과 능력을 우선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초대 총리로 한 전 총리를 염두에 뒀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 정부 첫 총리로 한덕수 총리를 유력하게 검토했다는 것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경제 문제라든가 외교형 총리 뭐 그렇게 내세운다고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모양새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음직도 합니다. 네. 더더욱이 뭐 국제적으로 지금 경제 전쟁이 아주 심화되고 격화되고 아주 좀 치열한데 이때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볼 때 그 외교 역량까지 갖추고 있고 경제부총리도 하면서 국내 이 경제 문제를 갖다가 또 통상교섭본부장도 하면서 미국과의 그 FTA도 이렇게 했고 이런 분의 광역적인 능력을 역량을 가진 분 뭐 이 정도면 총리로서 과거의 총리보다 훨씬 과거에 뛰어난 총리들 많았는데 문재인 정권 때 총리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얼핏 나기도 나네요. 근데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한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의 총리분들 했던 분들 뭐 이낙연 씨라든가 정세균 총리, 네, 김부겸 총리, 네, 그들도 다 유능하신 분이죠. 네, 근데 이렇게 광역적으로 유능하다.
정치인이 아닌 총리, 실무적인 총리. 상당히 비교가 현격이 되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문재인 정권 때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총리를 하고, 여기에서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 행정을 정식으로 다방면에 할 수 있는 유능한 분을 뽑았다. 뭐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네요. 새로운 총리가 누가 임명되든 간에 새로운 출범에 거기 맞춰서 새로운 대한민국, 다시 말하자면 과거의 대한민국이 승계입니다. 지난 5년은 아닙니다. 지난 5년을 뺀 그 전 대한민국과 지금의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 똑같은 대한민국에서 크게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5년은 대한민국이 아니냐고요?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특별하다 이겁니다. 왜 특별하냐? 지금 보십시오. 새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끄집어 내리고 욕하고 비난하고 뭐 172석으로 다리 잡겠다느니 뭐 심지어는 말이야, 검찰을 갖다 검수완박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니 온갖 소리를 해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라면 두 번 다시 국민들은 그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내부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너무 심하게 검수완박이 자꾸 해서 하면 6월달 지방선거에 국민들이 철퇴를 내릴 거야. 아무리 여기서 선동선전을 해서 지금 윤석열 집무실에 대해서, 국방부 집무실에서 그렇게 비판을 하더라도 국민들은요, 지금 여론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냐? 이해됐다. 이제 이해된다. 이게 선동선전술이었구나. 이게 왜 새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하게 하나? 이제 국민들이 딱 보기 시작했다 이거죠.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일부에서도 이거 너무 지나치게 하면은 6월 달에 그 지방선거에 잘못하면 참패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자, 국민들이 6월 달에 또 어떻게 심판을 하겠습니까? 심판 단단히 누군가를 심판하셔야 될 겁니다. 윤석열을 심판하느냐,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느냐, 두 중에 하나를 갖다가 국민들이 선택할 시간을 또 한 번 가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0.7%가 아닌 70% 차이로 현저한 차이를 내는 국민의 판결이 땅 치는 이런 것이 혹시 나오진 않을까요? 네. 한번 이 선거가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